1월 24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 또 글로벌 시장이 또 영향을 받은 이유, 대부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HSBC PMI 중국 지표입니다. 제조업 지표인데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구매 관리자들은 한 100명한테 쭉 물어보고 앞으로 1월달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50명 이상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춘제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 많아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월 잠정치가 경기 확장치인 50을 하회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비중 있는 비중 있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중국의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얘기는 앞서, 민민은행이라든지 중국 당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합니다.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주가에는 많이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죠. 자, 시장을 들여다보는 기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요. 일단 오늘 약세 출발, 조정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포인트 하락이고요. 1941포인트, 코스닥은 522포인트. 이렇게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네. 자, 재료는 노출이 되고 그 재료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이는데 수급을 보고 동반해서 같이 이제 흔들리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뭐 외국인이 파네, 사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를 팔았다 그래서 같이 시장이 야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안 좋죠? 네, 안 좋죠. 네, 그걸 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죠. 물론 시장을 억지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좀 바로 좀 잡아드리는 일단 게 중요한 맞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만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준 게 맞습니다. 이제 뭐냐면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편향돼가지고 너무 이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너무 편향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전부 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절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어제 실제 LG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즘 주가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좋은 건 좋게 보아야 되고 또 나쁜 건 나쁘게 봐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뭐 시장 시작 분위기는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하락한 폭 대비한다면 미리 우리 쪽에도 선반영이 됐고 아까 최희만 컷에서도 HSBC PMI 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저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계절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중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섀도우 뱅킹 문제가 이게 확산 조짐, 예전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트라우마죠. 예전에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뒤에서 후유증,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냐의 후유증인데, 미국에 잘 알다시피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가지고, 당시, 이 모기지론 채권 옵션에 투자했던 대형은행들이 크게 실적이 위축되고 망하는 회사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위험했었죠. 그런 일이 중국에서 재발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제 환율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히려 우호적인 영향으로 다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 쪽에서 일단 하락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0.3% 정도 전저점 지수권역인 대략 1940포인트 정도권에서 일단 시초가 지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침 대형주들 쪽에서 먼저 추이를 좀 보자면은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약간이지만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0.2% 정도대의 그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는 오늘 아침에 좀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 동향 본다면 아까 김희욱 의원이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은 소량이긴 하지만 매수를 했고 국내 기관들이 좀 팔았죠. 대신 현대차에 대해서는 국내 기관은 사고 외국인들은 좀 상당히 좀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이가 좀 오늘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약한 반등을 주고 현대차 그룹주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밀린 폭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니까 반도체 부분이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좀 조정해서 좀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현재 주가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복잡하죠. 마지막으로 본다면 오늘 이제 그것도 이 와중에 이제 실적 호전 기대감이 높은 쪽의 종목군들은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과도하게 좀 밀렸었던 쪽 종목군하고 또 고려아연이 요즘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단연 두드러지게 고려아연이 현재 코스피 200 종목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숫자를 하락하는 종목을 보니까 오늘 GS건설이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은 실적 발표 시즌이 가까워 오니까 이쪽에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가지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어저께 그 호전된 실적, 양호한 실적을 보였는데 LG 디스플레이는 항상 똑같은 일을 겪죠. 실적은 좋은데 전망이 안 좋아지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까지 실적은 좋았지만 좀 비수기권인 1분기 쪽의 실적 전망이 약화되면서 주가는 현재 한 2% 정도 밀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도 시초가 쪽에서는 좀 약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좀 선두 종목군인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오늘도 뭐 큰 하락은 아닙니다만 뭐 거래소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현재 0.1% 정도의 주가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실제 서울반도체 주가는 오늘 아침에는 한 1.2% 정도 그나마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한 2.4%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받쳐주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본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는 선물 매수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을 좀 많이 매수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전화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말 통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소폭 순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41억 원 매도 잡히네요. 코스닥은 11억 원 순매수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보이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매수가 있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소폭 순매도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매도하는 기업은 현대차, GS건설, LG생활건강, 대림산업, LG디스플레이, 포스코, KT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위에 들어있고요. 순매수하는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오늘 현금 배당 얘기가 나왔죠. 고려아연은 앞서 이승석 대표가 얘기했지만 어제 금 선물 가격이 1.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해서 아마 고려아연 쪽에 매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고려아연은 2.7% 정도 상승입니다. KTNG 외국인 순매수 보이네요.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기아차, 뭐 현대건설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는 보입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를 좀 볼까요? 메디포스트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있고 다음이죠. 다음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도 보이고 바이오스페이스,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순매수가 소폭 좀 보이는 기업들이네요. 코스닥 기업들이었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네. 자, 뭐 분위기는 좀 안정을 찾고 하방 경직이라 그러죠. 더 떨어지진 않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뭔가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 그다음 뭐 수급 동향을 또 파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개장 초반에 되고 있습니까? 뭐 여전히 외국인들은 거의 뭐 그 우리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코스피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 대한 조성도 매크로 변수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공상은행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었죠. 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보증 못하겠다. 더 이상 이제 그거 메꿔주지 못하겠다라는 얘기 있고 나서 또 중국에서 긴급하게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었다가 살짝 한 발 또 바람을 빼주고 문제 만들고 바람 빼고 문제 만들고 바람 빼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이제 리커창 지수라고 하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리커창 지수, 전력 사용량, 그리고 철도 화물 운임, 그 철도 화물 운송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보는데 이 전력 사용량이 작년에 7.5%였습니다. 거의 이제 GDP 성장세하고 비슷하죠. 근데 올해는 약 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에 대한 모멘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의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작은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내려갈 때 아주 뭐 정말 박살이 납니다. 정말 뭐 학살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지금 그 핸드셋 관련주들, 부품주들에서도 이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그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오늘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KH 바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양호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양호하다라는 것은 이런 종목들 중심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 특히 이제 원익 IPS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시장에서 살짝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이런 종목들은 다시 간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그 작다 보니까 썬데이 토즈라든가 뭐 이런 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썬데이 토즈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킹스닷컴의 그 캔디 크러쉬 사과를 베꼈지만 과거에서도 보듯이
어떤 그 카피는 올라내도 불구하고 매출은 그대로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그때 이후로 뭐 계속해서 뭐 5,000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6,800원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워낙 이제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하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조금 더 펼쳐질 테고요. 그러니까 낙폭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렇게 GS건설처럼 급등한 종목들이 또 한 번 이렇게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항상 이런 변동성에 대한 쪽을 수반한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 선물 잠깐 볼까요? 코스피 선물 현재 시장 베이시스 0.7, 이론 베이시스 0.9.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만 프로램 차익 거래는 소폭 순매도, 그다음에 비차익은 순매수. 비차익 거래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도를 하는 편인데요. 주식 현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96억 원이니까 지금 사면서 팔면서 그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개장 초반이라서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한번 들어봅니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